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복돌이가 자꾸 여기서 알짱거리네. 오늘 어떻게 복돌이와 같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감회가 색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구독자 사연입니다. 구독자 사연인데 좀 재밌어요. 이게 재미있고, 그리고 뿌링클 조공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구독자 사연 주면서 뿌링클 같은 거 이거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나도 사람인지라 뿌링클을 받으면 무조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뿌링클도 얌얌하게 되는데, 우선 감사히 잘 먹겠고요. 이게 이 상담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공감이 되는데 누군가한테 문제가 되고 누군가한테 문제가 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남자는요, 뭐 올해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뭐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않는데 그냥 평범한, 본인 자신을 평범한 3등 시민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25살 때까지는 못 쏠 그 아다로 살았다가, 다만 이제 보통 이 나이 때 남자들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되면 뭐 좋은 데 많이 가는데, 그런 데는 되게 싫었대. 그냥 잭스를 하는데 쓰는 것도 아깝고, 그리고 매출 자체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첫 경험을 이제 복고주점에서 하게 됐대. 그래서 토토가 같은 곳인데, 토요일 밤에 같은 거 말하는 거지. 강남역에 있는 거. 나도 여자친구랑 가봤거든. 야, 재밌더라 거기에. 그래서 그런 데서 가서 그냥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라, 연애 루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붕가붕가만 하는 이런 것만 해서 복구주점만 신나게 가다가, 연애도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유야무예 했대요. 그냥 뭐 이제 토토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업어치기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다 여기에 풀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람기도 생긴 것 같고, 연애도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현타 와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하고 있던 찰나에 SNS로 여자랑 연애를 하게 됐어. 본인보단 연상이라고 하더라고. 연상이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알다가 이제 친구에서 연인으로 됐고,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백수 이럴 때도 먹을 거 챙겨주고 데이트비도 많이 내고, 그리고 굉장히 잘 챙겨줬나봐. 누나가 성격도 다정하고, 그리고 본 집은 되게 잘 사는 편도 아닌데 또 여자 집은 또 되게 잘 산대. 다만 여자는 잘 살지만 부모님과는 또 사이가 좋지가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돈도 여자친구가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일단은 전 펑펑남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런 경험 때문에 정말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이 여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고백을 한 거야.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이었고, 그 뒤로 뭔가 좀 자존감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던 찰나에 클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녔다고. 클럽 가면 남자들 막 오지게 가잖아. 여자들 보통 그때 클럽 같은 데 가듯이 자존감 막 높아지고 그러거든. 왜? 가면 전부 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가 뭐 이제 원나잇도 하고, 나름 이제 섹파도 이게 2명이 있었다고 하고,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 이야기를 그냥 대충 얼먹어도 되는 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남자는 어차피 과거는 과거니까 넘어가자고 다짐을 했는데, 뭐 자기가 생각해도 여자친구 좀 외모 좀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경험이 없을 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이제 맴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항상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오체 분할술, 킹코브라도 아직 마스터하진 못했지만,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잠자리에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면 자기 몰래 다른 또 이제 섹파를 찾아가지 않을까. 왜? 이게 자기가, 이 여자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준 거야. 되게 잘한 남자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이 되고 흔들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는 일단 여잔데 자기한테 의심 갈 만한 행동도 전혀 안 하고, 바람 피는 것도 극도로 싫어해서 그냥 별일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우선은 이게 참 내가 봐도 여자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지? 이 이야기는 마치 옛날 내 여자친구가, 오빠의 솔직함은
도대체 누굴 위한 솔직함인데? 하고 얘기했다. 나 노래방 간다면 노래방 간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가 있다니까. 그게 있다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나는 굳이 그런 거 갖고 거짓말하긴 싫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지. 굳이 뭐, 이런 걸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여자도 이런 경우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요. 과거에 뭐, 원나잇을 했었다, 뭐, 있었다. 오히려 다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걸 곧대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라면요. 제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나는 좀 약간 좀 신기하게 볼 것 같아. 그거를.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여자친구가 책 잘 펴일 행동 같은 거 전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뭐 잘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난 넘어가 진짜. 난 오히려 좀 신기하게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되게 정직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선을 넘은 거야. 본인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운더리거든. 근데 이게 내가 말로 100번 말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나도 그랬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여자친구 거짓말하고 난 병적으로 싫었거든. 왜 내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해가지고 누구한테 상처를 준 적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나는 여자들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너무 많았거든. 말했잖아.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거짓말한다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여자친구 만나면 뭐 절대로 우리 하지 말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만 정하자라고 얘기하면 나는 무조건 거짓말은 하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항상. 거짓말 하지마. 너 그냥 뭐 이제 뭐 호빵하면 가도 된다고 나는. 뭐 나한테 말하고 갔는데 거기 가갖고 뭐 이제 옆방 빌려가지고 붕가붕가 하겠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실.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도 결국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옛날에 헤어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은 걸 있으면 지금도 똑같이 말해. 똑같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바운더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질문한 질문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만나봐야 돼. 일단 만나봤는데도 그게 진짜로 막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그러면 이제 또 짜증내고 그 화내고 그리고 또 이제 싸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정말로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한데도 골이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 더 깊어지고 골마 터지잖아. 그럼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나고 나서 지금 나이가 30 초반이니까 여자를 더 만나고 나잖아. 한 40쯤 오게 되면 그 여자가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게 될 거야. 왜냐면 그런 여자 잘 없거든요. 잘 없거든요. 그렇게 쓸데없이 솔직한 여자들 잘 없는데 근데 내 경험상 그렇게 쓸데없이 솔직한 여자 중에서 나쁜 애는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래. 내 방에도 그런 내 채팅방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제 상황에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항상 모든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와닿게 되잖아요. 그게 질문자님 본인한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여자의 행동만 보세요. 행동만. 이 사람이 날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 본인 지금 느끼고 있잖아. 느끼고 그 딴짓 안 하고 있는 건 느끼고 있잖아. 여자들 행동에 거진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한번 쭉 가보세요. 그냥 쭉 가는데도 근데도 내가 이게 정말로 싫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럼 뭐 헤어져야지 뭐. 근데 아마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날 거야. 내 생각엔 그래. 그래. 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이 그 바운더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바운더리라는 건 이제 커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게 모르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좁은 사람이 한순간에 커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하든 본인 마음대로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여자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솔직한 멍청한 건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 경험상 그렇게 나쁜 여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더 재밌는 일 생기면 그러면 뭐 연락 주시면 또 그때도 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